간호사로서 18년 이상을 생활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건 분야 쪽의 일을 네. 해보려고 또 도전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누가 등 떠밀거나 한 건 아니죠? 처음에 등을 떠밀었죠. 네. 사실은. 그 떠밀리듯? 네, 그 떠밀리듯. 네. 처음에는 왜 이걸 날 시키지? 나 업무도 많은데? 했던 일이었는데, 사실 그 업무를 알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매력적인 일인 거예요. 몰랐거든요. 산업보건 분야라는 게 사실은 그냥 사업장에 건강관리하는 업무로만 알고 있었고, 의료기관은 병원이니까 건강관리가 필요 없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산업보건법상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데는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모르게 이제 부서장님들이 겸임을 하시면서 이제 업무를 하셨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알기 힘든데 저한테 그 기회가 왔고.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네요. 그렇죠. 네.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요. 그리고 포름알데히드라는 어떤 유해 물질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할 때 담그는 용액인데 그게 그냥 유해 물질이구나 정도만 알지 이게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이제 의료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왜 실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많은 양을 사실은 취급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업무를 계속한 사람들은 꾸준하게 그 유해물질 노출될 것이고, 그 다음 근골격 질환이 생길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더 알고, 이제 조금 더 어떤 방향을, 객관적인 방향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의료기관 안에 있는 근로자분들도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18년 이상의 간호 지식과 산업보건 분야에 이 지식 접목시켜가지고 그냥 관리하는 그런 산업보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질량상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정말 같이 근처에 우리 같이 일하고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보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참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 기회가. 네. 그 산업보건 분야 일이 이제 그 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간호팀장 업무를 같이 하면서 이제 겸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최소한의 것들로 밖에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산업보건 분야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런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이제 보건관리자로서 전문성을 띄고 싶은데 이제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제 40 넘어서 이제 와가지고 아니 내 나이 40이 어때서?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 분야를 공부를 좀 더 하고 보험관리를 내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냥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지금 간호 업무를 좀 더 해서 경험 쌓는 게 낫지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 이쪽 보험관리 업무는 지금 뭐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제 분야이고 지금 40 넘어서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겠냐는 이제 좀 걱정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그 선택하기 전까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과연 내가 시도를 해도 될까? 이 보건관리 자체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될 분야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의료 질환 향상 업무 자체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인데 이걸 같이 하기는 힘들고 저는 이제 좀 더 보건 분야를 더 하고 싶은 상황인데 이걸 선택하기가 고민이 많았어요. 많은 생각을 하지 말자. 지금 내가 내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럼 해보자. 그럼 나는 산업보건 분야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내가 산업보건 간호사로 가기에는 연봉도 다 낮춰야 되고 현실적인 것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나는 질량상 업무를 하면서 내가 산업보건 분야에 관심을 둘 수 있는 학교를 편입을 해보자. 그리고 산업위생 기사 자격에 도전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게 점점 저 영역이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간호사로서 살았고, 네.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은 의료질 향상 일이었고, 네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나에게 다가온 일은 보건 관련 일이고, 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요즘에 고민이 그래서 많아요. 의료질 향상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너무 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했고 산업보건 분야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지만 이제 산업보건 질량상을 위해서 지표 관리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산업보건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이제 뭐 기업체라든지 이제 사업장에서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20대에 취업을 해서 60대에 퇴직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퇴사할 수 있는 거는 보건관리자분들이 건강관리를 하고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실은 누군가가 다치고 싶어서 취업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속상한 것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산재도 사실 많고 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애쓰고 계시는데 이제 보건관리자가 하는 일이 아무 사고가 아니라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걸 하기 위해서 그 백조로 예를 든다면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지만 물속에서 정말 발을 쉬지 않고 헤엄치잖아요. 보건관리자분들이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하거든요. 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경연진에다가 좀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뭐 프로그램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의료지 향상에서 배웠던 것을 산업보건에다가 접목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제가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블로그 제목이 그래요. 산업보건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꿈꾸고 있는 뭐 간호사 김희경입니다. 그래서 의료질 향상도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지만 조금 화살표를 둔다고 한다면, 이제 부둥을 둔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산업보건 쪽에 질향상을 좀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블로그를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네. 블로그의 주제가 되게 재밌어요. 네. 의료질 향상과 산업보건의 질 향상을 네, 꿈꾸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쵸, 네. 그런 꿈을, 야무진 꿈을 꾸고 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꾸는 과정에서 만들어내고 싶은 것은 빅데이터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이 통계를 좀 배워야 되나, 또 공부를 또 공부한다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저희 큰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저께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감동적인 얘기긴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 큰딸이 제가 설거지를 막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저게 설거지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자랑스럽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나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제 큰딸이 이제 중2인데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 네 삶을 통해서 너가 하고 싶은 일을 네가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지 않겠니? 엄마는 40이 넘어서 이제서야 엄마가 하고 싶은 걸 찾다 보니까 지금 공부가 너무 재밌어. 사실 요즘에 잠도 잘 못 잘 때도 많아요. 위생관리 기사 공부한다고 그때 한 달만 준비할 때는 한 잠을 3-4시간밖에 안 잔 것 같아요. 한 달 반 동안. 패스는 하긴 했는데, 그때 제 딸이 뭐랬냐면 엄마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대요. 그때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딱 집에 왔는데 제가 신랑한테 나 패스했어 얘기했는데, 저희 신랑이 뭐라 그랬냐면 1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자기 와이프 눈에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고, 저희 딸이 우리 엄마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자기는 엄마가 롤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고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사실은 약간 조금 디프레션에 좀 빠졌던 상황이었는데, 제 큰딸이 어저께 그 얘기를 해주면서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 근데 엄마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엄마처럼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엄마가 그래도 힘든데 너 괜찮니? 그랬더니 예전에 엄마가 몇 년 전에는 맨날 엄마 입이 시옷이었대요. 이렇게. 네, 시옷으로 집에 오면은 이렇게 시옷을 해서 시옷 뗐다가 한마디 걸면 쌍시옷 떼기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엄마가 힘들다고 얘기하면서도 엄마는 이렇게 스마일이래요. 내가 그래 아니 엄마 힘들다고 막 하잖니?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옛날하고 요즘엔 틀려. 엄마 눈에서는 빛이 나. 그런 빛이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잘 됐으면 좋겠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네, 그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따라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옛말이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를 넣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엄마, 아빠, 부모, 아들, 딸, 자식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 배운다는 거죠. 평상시에 너 공부해.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예를 들은 거죠. 아버지는 담배 피면서 다 커가는 고등학생 애가 넌 담배 피지 마. 건강에 안 좋아. 이러면 그걸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3년 전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그 자기 자신을 온전히 챙겨가는 모습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챙겨가면서도 자신들을 계속 애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는 그 뒷모습을 본 거예요. 엄마가 그 작은 좁은 그 식탁 옆에 앉아서 새벽에 공부하는 모습 그 화장실 가면서도 봤을 수도 있고 안 자고 몰래 문틈 열고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아이 눈에 사실상의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님께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와주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 아이들 스스로도 새로움을 만들 수 있는 힘을 내재적으로 간직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맨날 파기티 돼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있던 와이프가 그냥 팔딱팔딱 뛰는 생선처럼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 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지지해주고 싶고 그냥 행복해하니까 도와주고 싶고 그러는 마음이 많이 든다고 요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좀 더 많이 도와줄게. 그 과정이 내가 행복하면 결국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그 목표치를 찍을 수는 있으니까 내 삶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기신다면 오늘 하루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새로움을 만든다는 게 사실 특별한 어떤 분들만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나 같은 사람도 새로움을 만드는 걸 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희경쌤이 하시던 일 자체가 새로움이라는 생각을 그동안 못 해보셨죠? 네, 못 해봤죠. 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신 것 같으세요? 네,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예전에 저를 돌아보게 됐던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희경쌤의 가족이 굉장히 단단해졌구나. 네. 그리고 그 가운데 희경쌤이 새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남편, 아이들, 희경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